최고의 화제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제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 나가가지고 한 말이 이게 혹자들은요 말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대표가 즉흥적이긴 했지만 새날 나왔을 때도요 흐름을 보면 새날한테 뭔가 키워드나 던져주고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요거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 요거 사람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 2주 정도 전에 새날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방송으로는 매불쇼를 나간 건데 저거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실수로 저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방송할 때 있죠. 갑자기 막 인터뷰를 하게 됐어. 그러면 질문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스텝이랑 저랑 직거래 합니다. 이런 질문은 좀 민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 빼달라고 그 감수 기간을 또 그 짧은 시간에 한단 있죠.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라고 했냐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6월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하라. 예. 그다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이런 걸 다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당내 화합을 도모해야 될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는 건데 왜 일부러 했겠냐.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같이 갈 대상이 아니야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나 말아야 하잖아. 어저께 여론조사 봤죠. 이낙연까지 포함된 사자 대결. 이준석 나오고 김문수 나오고 사자 대결이 더 압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본 가치 정말 기본 가치를 안 지킨 사람들과는 같이 못 가. 그 메시지 내는 게 아니냐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달리 떠나가지고요. 거기 관련해서 거기에 볼 때처럼 일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맞아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네. 범인이네. 했어. 그러니까 아까 그 고위 관계자라고 했던 것들이 가장 의심받는 사람이 저분이죠. 6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 당대표를 그만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좀 곤란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소위 초일에 우리가 초일회가 누구누구였더라?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표가 초일회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들고 일어나서 난립니까? 그러고 얼굴을 몇 면을 봤더니 박광원, 박용진, 누구죠? 송갑석.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모르겠어요. 모르는 아저씨도 있어. 김철민. 김철민 그리고 신동근. 이 외에도 몇 명 더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정말로 찔리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 저분들은요. 민주당의 결에 민주당스러운 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 시작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재명 네가 당대표를 해? 인정 못해. 사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를 대선 후보로 인정 안 하고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저 초일의 이야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양념을 얹고 갈게요. 2021년 총선 때 아니 저 21대 총선 때로 기억이 되는데 후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긴 한데 네. 인터뷰를 잡아놓고 한두 시간 전에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방송 한두 시간 전에. 방송 한두 시간 전에. 그럼 방송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나중에 보면은 비명계야. 그건 어떤 일이 작동하냐면 김동연도 마찬가지고 나가는데 내부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막아요? 그런 사람 내 손가락에 한 7, 8명 돼요. 아니 조중동도 근데 지금 나간 생각 사람인데. 지나보면 다 그러니까. 비명계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나가지 마.
거기 나가지 마세요. 핑계 대고. 감정적으로 그런 거지. 사실 그 정치인을 정말로 위한다면 이런 방송에 나와야지. 그래봤자 똥파리 스피커도 네. 조그만 데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 나가지 마 해서 안 나가서 자기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그 옛날에 저 후보 때 좌파입니다 인터뷰 하지 마세요. 똑같아. 요거 이재명 파입니다라고 인터뷰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야. 근데 보니까 아직 똥파리 유튜브 방송이 있긴 있더만요.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나가고 있더만 줄기차게 근데 지금. 하는 줄을 몰랐어. 거기 나도 다 몰랐는데 망해가지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나가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저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타임라인. 지금 2022년에 윤석열이 5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취임하기 전에는 검찰이 유동규가 뇌물받은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방향성이 바뀌어요. 2022년 11월 8일 김용 구속 기소. 11월 1일 정진상 소환 조사. 12월 9일 정진상 구속 기소. 12월 27일 김용 추가 기소. 이렇게 2022년 윤석열 집권 첫 해 저 분위기를 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이 됩니다. 쭉 가다가 검찰이 1월 12일 날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남욱, 정영학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들을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유동규는 구속돼 있다가 저 변호인 배석 없이 출정 나갔다가 나중에 풀려나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재명을 포위하기 위해서 유동규, 정민용, 남욱, 장영학 이런 사람들을 다 일체로 먼저 엮어요. 1월 16일 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출석을 통보합니다. 1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등등 그다음에 4,895억 배임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때가 2023년 첫 번째 영장 청구 사건입니다. 2월 21일 날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합니다. 2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일단은 부결이 돼요. 첫 번째에서. 그게 2023년 초반을 저런 식으로 사건들이 지금 지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고민정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그 판단은 늦어도 초가을쯤에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상한 말을 던져요. 지금도 저는 고민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비명의 스피커 노릇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오늘 나온 말까지도 나는 고민정이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비명의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면 나머지 비명들은 솔직히 실력으로 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경선 과정에서. 근데 고민정은 본인 혼자 단수 공천 받았죠. 받았다는 거에 대한 나머지 비명에 대한 약간의 책임감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발동했고 나 마음 변하지 않았어. 나 이재명한테 이거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친문 오직 문재인 오직 그리고 나는 여전히 비명이야. 이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죠. 고민정을 최고위원 만들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친낙계가 고민정만 전사적으로 밀어요. 한 명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대표가 그 지도부에다가 송갑석도 지명직책을 놓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면 바로 언론에 나가버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 좀 감시자 및 스파이 노릇을 했던 고민정이 최고위원 뽑혔을 때 대표가요. 고민정 당시 의원을 불러서 지지자들 앞에서 전당대회 끝날 때 고민정을 칭찬하면서 품었었잖아요. 네, 일부러 그럼요. 일부러 엄청 챙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게 고민정 건이 2023년 3월 13일 딱 2년 전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후로 그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면서 민주당 의원 31명이 7월 14일 날 단체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내요. 이게 굉장한 기획이자 음모입니다. 그렇지. 이게 빌드업이야. 왜냐하면 2월 달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한 번. 그래서 그 체포 동의안 그다음 구속영장 국면 끝난 거야.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잖아 검찰이. 근데 두 번 만약에 체포동의안 했다가 또 다시 부결된다? 그러면 정말 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거 아닙니까? 정권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큰 부담인데 이상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내에서. 갑자기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대. 그 어마무시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그냥 맨날 압수수색하고 당사 쳐들어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니들 검찰이랑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저게 이런 흐름인데요. 내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독재 정권한테는 포기하는 건 안 맞다. 이게 대세로 형성돼 있었는데 그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나 등등에서 그 명단을 계속해서 올렸어요.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계속 하셨죠. 계속 올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표 이제 막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가 모르는 전화가 겁나게 올려요. 계속 옵니다. 그 당시에 관련돼 있던 명단들 중에 10몇 명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는 반대를 눌렀다. 그 사건이 이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럼 안 한 사람들은 했다는 다 거죠. 지웠죠.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저게 이제 7월 달이었었고요. 9월 21일 날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버립니다. 민주당 의석이 있는데 가결 149표, 부결 136표. 실제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찬성한 걸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때 난리 났었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명 정도가 찬성을 눌러서 무려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는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결됐을 때 표정이 저거예요. 저 중에도 가결 누른 사람 있을 거예요. 찬성 누른 사람. 결국 이재명 대표는요. 9월 25일 날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심사를 출석하기로 합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멈추고 치료받았습니다. 그게 9월 25일이고 그때 거의 실려가다시피 했어요. 9월 27일 날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됩니다. 법원이 사실은 이걸로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위 검사들이 전사적으로 나서서 구속시키려고 했으나 마땅히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였다는 게 사실 드러난 거예요. 여기다가 구속 사유로 5개인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중에서 그나마 소명된다고 한 게 유진교사였는데 유진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났죠. 무죄 나왔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사진, 정말 처절한 사진. 여러분, 직전에 대선 후보이자 현직 당대표인 사람을 이 몰골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장제원 이런 사람들 누가 저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내부라고요. 그렇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더 열받는 게 이거에서 천인공노를 발언했죠. 가결표로 방탄을 탈피했다. 가결 준 사람들 표창을 줘야 할 판이다. 저분이 바로 민주당원들을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얘기하신 맞아요. 분이죠. 1,000원짜리 당원. 근데 민주당 덕분에 당선된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 무슨 문파 에이드 해가지고 맞아요. 국회 대의실에서 팬클럽 창단식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똥파리들한테 대관해 준 사람. 네. 야, 그때 당시에 저때 저 사진이 뭐냐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비명계 토론회에 본인이 직접 나갔었던. 그러니까 저만큼 포용력이 컸다고요. 저기서 비명들 모여가지고 이재명 까기로 한 그런 토론회에 본인이 가서 인사 말씀을 나는 하신 소원이 거예요. 있어. 어. 가결표로 방탄 탈피해서 표창을 줘야 하면 이분들이 모여갖고 국회 소통관에서 단체로 기자회견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표창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눌렀습니다. 밝히라고.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가 대선을 끝나고 패배를 했어요. 어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내가 유학이나 이런 걸 가버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들이 갈 곳을 잃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지키기로 했다 이런 건데 저 흐름 속의 맥락은 뭐냐면요. 2024년이면 총선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9월 달로 접어들었잖아요. 아까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런 게.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딜이었었냐면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의 SNS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때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그래야 총선 이긴다. 40여 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것이 가결 구속을 위한 실행 계획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감행한 거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국 예측 못한 기각으로 쿠데타 실패인가요? 이때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이 썼던 SNS인데 저 맥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으로 당대표가 됐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면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갖고 이재명은 검찰에 던져주고 그때 오죽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만약에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서 당대표 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물러나면 임시로 당대표 권한대행을 누가 하냐면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박광훈이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박광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공관위원장이 박광훈의 뜻대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듬해 4월 달에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속을 시켜야만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혀를 길게 뽑긴 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니까 영장 기각된 겁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5가지나 걸린 구속 사유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구속되기를 바랬던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구치소 들어가고 뭐 당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내려오는. 그 의원총회는 당대표 비서실의 비서관들이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당대표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내대표에 있는 정무직들이 저희 다 내쫓았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그날 저희 의총 못 들어갔습니다. 너 당대표 없으니까 꺼져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물리력으로 충돌했는데 거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당대표실에 있는 정무직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날. 진짜 쿠데타 그래. 모의하네. 뭐 4시간 5시간 회의했는데 그날 밖에서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날 그냥 그동안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의원들이 다 폭발했어요. 그때 진짜 그때 폭력 사태 일어날 뻔했어. 그때 와가지고 뭐 어떤 의원은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래서 가결시킬 뿐이 없었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대 맞을 뻔했어. 막 그때 막 허리춤도 잡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박광원 원내대표 그냥 사퇴한 겁니다. 그냥 사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자력으로 진압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정권이 검사들 수십 명 이상 달라붙어 가지고 수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어. 이재명 들어가면 당연히 당대표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겠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2023년 말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공관위원장도 비명선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 손으로 공천을 했다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왜 꺼냈을까? 난 작심하고 꺼냈다고 봐요. 이 포인트에서 그 매블쇼 인터뷰에서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헤드라인이나 잡은 거예요. 일부러. 당신들과는 같이 못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라이브로 나가는 게 아니라 편집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녹화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걸러냈을 텐데 그걸 갔다는 거는 저는요 다른 거보다 지도자라면 당원들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로도 항상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가결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네. 합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근데 당원들은 그때 그 3년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 맨날 지금 보세요. 촛불 집회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송금한 사람까지 전부 계좌 조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계좌 추적을 피하고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자당의 당대표를 검찰에 넘기려고 한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진상에 대해서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라고 당에서 규정을 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규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쏙 빼고 당원들이 나를 괜히 욕한다. 맞아. 당원들이 당원 저 탓하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강성 당원들이다. 우리 지지자들은 이상한 사람이 됐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배신자를 배신자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규정하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는 솔직하게 그렇지. 얘기해야죠. 팩트를 얘기한 거지. 저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뭐 그 사람들 마음 좀 얻으려고 거짓을 진실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인데?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팩트의 나열이었고 증거는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역시 대표는 알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주는 위안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발밑에서 물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대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들 10월에 사퇴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누구를 밀 것인가까지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니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정을 쫙 잡잖아요. 그럼 막 저런 일이 있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뭐 비명계 비주류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식사 시간을 잡고 차담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한번 따라가 봤어. 그러면 뭐 3-4명씩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뭐 앞으로 이 의견도 많이 듣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간적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더라고. 진짜? 그 3-4명한테 그 면전에서 사퇴하라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민주당 망했다. 그러려고 식사를 잡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동안 한 거야. 3개월. 그리고 또 의총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 그러면 또 한 10명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그 면전에서 당신 때 똑같은 얘기야. 당신 사퇴. 당신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벌어지. 그 하대하는 모습이 전 나중에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뒤에서는 다 그러고 제가 다 굴욕감이 들고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저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저는 심지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실 올라갔더니 당신이 잘 설득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빨리 이번 주 내에 사퇴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를 인정 안 했던 게 이낙연이잖아요. 당대표도 인정 안 했고요. 그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그나마 지금 총선 때 그래도 몇 사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고민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싹 물갈이 되는데 어제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약간 좀 마음속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봐봐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 말고 뭔가 지역에서 뭔가 비리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검찰과 딜을 했다면요. 대여잖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소위 저쪽 용어로 이제 따버리면 민주당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질이 멸렬해진다고. 그러면 박광훈 같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당대표 권한대행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공천권까지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식의 딜이 이루어졌다면 당신들 그 뭐 지역에서 있는 조그만 비리 요거는 뭐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꼭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근데 그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권이 막고 있어서 구속을 못 시켰던 거잖아. 사실 2023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으면요. 우리 총선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력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만들어 오는 건데 나는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서 한 게 저는 작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짓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열을 받는 거는 이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또 비명 특히 고민정 같은 애들이 오늘 아침에 당장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무슨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 간에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지금 비명계들 인사들 다 만나줬잖아요. 만나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그렇게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줬음에도 좋은 메시지가 대부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받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든탑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제가 느끼기에는 야 우리가 이재명 만나지만 나 한 자리 달라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걸 어필하고 싶었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만나서 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본인들은 뒤에서는 아, 이만큼 만들어놨으니까 이재명에게 나는 이만큼 어필했어. 그다음에 기대해 볼 수 있다 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재명 다 알고 있었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3년간 민주당을 지킨 거는요. 진짜 계좌 추적 당하고 통신 조회 당하고 어떤 검찰 수사가 와도 떳떳한 사람이 민주당 지킨 겁니다. 전 당원들이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새날 같은 진보 유튜버가 지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학 가고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당내 분쟁만 일으켰던 사람들 본인이 떳떳했으면 수사가 겁났겠습니까?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한테는 꼼짝도 못했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죠. 맞아. 왜 당원들을 강성 당원이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신들을 껴안지 않으면 중도의 표를 잃어버린다. 확장성이 떨어진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중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능력 없고 부패한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칭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본인들이 뭐 중도 블록이든 진보 블록이든 어디에 있든 본인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능력 있고 뭐 것도 잘 만들고 잘 싸우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 당원들이 먼저 인정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소위 말하면 패거리 정치, 친목 정치 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모든 만악의 원흉은 난 이낙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이 물론 전해철이라든지 몇 명 더 꺼낼 수는 있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인정 안 한 것부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낙연이 대선 후보를 했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그 잔당들이 남아서 아직도 오늘도 입을 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항상 늘상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해야죠. 그중에 최상급에 있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대권 수업을 해온 사람이에요. 원래 능력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대권 수업을 지내온 사람인데 이런 건 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코 올리던 그 콧질질이가 어느 날 사회에 나와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남시장일 때 이낙연은 국무총리였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택도 없는 어떤 옛날 생각 꼰대지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비명계를 만들어내고 그 비명계가 아직까지도 일부가 잔당에 남아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상황. 그런 걸 우리가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총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여론조사 해보고 당원 중심 여론조사 해보면은 놀라운 결과들이 속속속 나왔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국민이 정치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국민이 지금 끌어올리는 사람인 건데 여기에 무슨 민심도 모르면서 무슨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 그냥 묶고 가요? 대선까지? 자기 지분 내놓으라고 난리칠 텐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만난 사람 다 지분 내놓으라고 난리친 거 아니야. 맞아요. 나도 만나도 너도 만나죠.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최근 그분들하고 회동한 것 중에 제가 참 진짜 보기 힘들었던 게 그 임종석 선배님 만났는데 뭐 다 좋아요. 쓴소리 하는 거 다 좋은데 근데 뭐 본인이 대선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렇게 지지하겠다는 말을 면전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제가 너무 경악해서 그건 정말 모욕적이죠. 너무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어. 네. 자, 여러분 이런 논란은 앞으로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기엔 경각심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툭 건드려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실제로 저런 사람들 없어도 전 그 뭐랄까 정권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순간에 아무 일 없었다는데 숟가락 디비는 거 못 참겠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 지시 검토. 검토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세종시로 가는 건 아니에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5월 달에 대선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어디로 갈 건지가 가장 고민스러울 거예요. 구경 삼아 한번 한남동 관저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용산 대통령실 써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 다시 고쳐서 보안 공사하고 다시 해야 되나요? 어차피 세종으로 가는 거는 재임하고 몇 년 있다가 벌어질 일들이니까 청와대 세종시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으신데 근데 예. 진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네요. 갈 근데 데가 없어 다음 대통령이. 저기서 점 하나만 지워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 헤드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네요. 어. 내가 그거 이재명-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 네. 이재명 써놔도 안 보는구나 아주. 아니 똑같은 거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써놔서 헷갈리지 말라고. 저기서 저 헤드라인이 왜 좋았냐면 이재명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 이렇게 했었는데 저게 이재명 대통령실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었던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준비한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네. 네. 충분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새날 방송은 내일 다시 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